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 추측 속에서요. 그래도 김정은이 원산에 있는 것 같다는 관측들 지난주부터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내부에 정통한 미래통합당의 태영호 당선인이요. 깡통 열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전매 특허인 북한의 기만 전술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기만 전술에 대단히 능합니다. 오히려 김정은이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열차도 가져다 놓고 기만 전술을 쓸 것입니다. 기차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원산에 있다. 이건 북한이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기만 전술의 하나다. 저희 지금 화면에 나왔던 38로스 화면이잖아요. 신 박사님. 지금 김정은의 추적 열차라고 저희가 계속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미국과 우리를 속이기 위한 기만 전술이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면 기만 전술을 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전용 열차가 원산에 있다는 것만으로 해서 김정은이 원산에 있다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태영호 당선인이 이야기한 거라고 보고요. 과거에도 보면 김정은의 위치는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안보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만 전술을 써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원산에 있다는 것만으로 김정은의 건강이 양호하고 김정은이 원산에 있다. 그러한 가정은 다르다. 그 점을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건강이 좋았을 때도 기만 전술을 펼치는데 북한이 이 정도 위중한 상황이면 기만 전술을 당연히 펼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저도 당연히 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전용 열차라는 것이 저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원산에, 때로는 평양에, 때로는 다른 지역에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김정은의 위치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정보당국에서 노력하는 것도 과거에 있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수양님, 예전에 아버지 김정일도 어디 방문을 해서 중국 갔을 때도 열차가 또 꽤 많았고 자동차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 없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문제는 저 열차가 진짜 깡통 열차냐, 실제 내부 시설이 다 된 열차냐, 아닌 게 아니라 열차라는 건 이제 지나가다가 대피함에 있어서도 공격을 받을 때 비행기보다 터널 속에 들어가 버리면 완벽한 그 대피가 되기 때문에 열차를 안전성 면에서도 선호하는데, 제가 볼 땐 굳이 저 원산에 지금 시선을 저 카메라, 미국의 정찰 카메라를 저기다 집중시켜 놓고 다른 데서 행동할 그런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이것은 이제 김정은의 건강의 수위와 관련되는 문제겠죠. 정말 사망했다든지 중태라면 저런 기만 전술을 쓰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로 코로나를 피해서 원산에 지금 박봉준이 최용현이 고물급이 다 있다면은 저 열차는 진짜 열차일 수도 있고 그건 카메라가 내부까지 좀 찍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영호 당선인이 기만 전술 관측까지 내놓은 데에는요. 북한의 전에 없던 침묵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지난 시기다 보면 오랫동안 잠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나와야 할 4월 15일 금상기능적 참배에 안 나왔습니다. 북한이 계속 침묵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 정부로서는 대단히 저는 진짜 우리는 컨티전스 플랜을 세우고 급변 사태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도 대응을 하려고 이런 같이 시청자분들과도 얘기를 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건데 이현주 형님, 저는 오늘 보도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김정은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다. 태 당선인의 이 분석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영호 당선인의 말에 무게를 두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의 어떤 중심부에 있었던 또 어떤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을 볼 때는 이제 태영호 공사가 했던 이야기에 그 북한 내부의 논리죠. 즉 내재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태영호 지금 당선인의 이야기가 상당히 무게가 실리는 건데 저는 아마 태영호 당선인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 맥락과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면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좀 아팠고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좀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는 상태고 나중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단계는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안 나타나는 게 결국 현재 단계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단계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다든지 또 누워 있다든지 이런 등등 이런 건강 상태이기 때문에 못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건강 상태 그것 자체에서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 급변 사태 하는 것도 이 부분이에요. 신 박사님,
근래에 이제 뭐 머지않은 시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다소 건강한 모습으로 건재를 과시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다. 수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공백이 큰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그럼 북한 사회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관측들이 쏟아질수록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 평양이 가장 중요하고 평양의 정보가 지금은 역수입이 되는 거죠. 예. 우리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 특히 중국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 북경이라든가 북중 접경 지역으로부터 평양에 김정은 위원장의 동태가 이상하다 하는 정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북한 체제 불안정 요인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도 북한 언론 매체에서 김정은의 제대로 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이상 징후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요, 우리도 급변사태 대비 계획에 김정은의 동정이 그 가장 중요한 징후로서 우리가 판별되고 있고, 따라서 말로는 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밑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된다고. 우리 정부가요. 예. 그런데 이 태영호 당선인의 분석과는 달리요.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서 승마와 제트스키를 타는 것 같은 장면이 위성에 포착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위성보다는 정찰기가 조금 더 낮게 떠서 사진을 찍지만은 정찰기가 찍어 보내는 사진 보면은 축구공만한 크기도 판별됩니다. 그런데 뭐 김정은이 축구공 뭐 수십 개의 크기인데. 잡히지 않을 리가 없다, 사진에. 예, 그럼요. 그러면 제트스키라든지 이 승마 정황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네. 예. 지금 뭐 자막에는 문정인 특보라고 나갔었나요, 지금? 어떻게 나갔어요? 사진은 이제 문정인 특보고 예. 말씀하신 건 정세현 저 사진이 잘못 나왔어요. 부의장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말한 주체가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인데요. 사진이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의 사진이 잘못 나갔습니다.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안 소장님. 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부는 어쨌든 우리보다 정보가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트스키와 승마까지 언급했단 말이죠. 네, 그것은 조금 오버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판단론 말이죠. 지금 뭐 시술이 좀 실패했고 뭐 걷지도 못한다는 상태인데 승마보다 더 힘든 게 제트스키입니다. 사실 제트스키를 탈 정도라면 이것은 거의 스포츠 선수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까지 했다. 이것이 과연 미군 정찰기에 찍힌 걸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상력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건강에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김정은은 원산 그 갈마 특각에 있으면서 집안에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조금 고를 수 있다면 밖에도 나와 돌아다니고 뭐 이런 모습이 찍혔을 텐데 어쨌든 뭐 승마 타는 거 또 제트스키 타는 게 찍혔다면 뭐 북한 당국으로서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건 좀 더 확인이 된 다음에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지금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사진까지 포착했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어요. 잠시만요. 그런데 저희가 좀 한 번 더 주목해볼 만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AP 평양지국의 한 기자가요. 어제 가장 최근에 평양 시내의 모습을 찍은 영상입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뭐 일상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양 시내 모습. 물론 뭐 비교적 조용하긴 합니다만 저렇게 뭐 보자기를 들고 가방을 들고 일상에 전념하는 모습까지 지금 포착이 됐거든요. 모르겠어요. 속내는 평양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제 AP지국에서 촬영한 평양 시내의 모습은 비교적 평온합니다. 예, 신 대표님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우리 자막에 보면 그 화면에 보면 승마 정황을 포착했다. 제트스키를 탑승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정세현 그 평통회장이 그 의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건 뭐 이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축구공 하나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축구공 하나를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축구공의 마치 그 축구공의 메이커 또는 형상을 판별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정찰 위성은 주로 글로벌 호크 같은 이런 정찰기를 하더라도 한 30cm를 하나의 점으로 봅니다. 그럼 축구공 하나가 30cm 정도 지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하나의 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좀 덩치가 큰 사람이다라는 것만 인식할 수 있지 이 얼굴이 김정은이다 아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금 최신으로 만든 그 미국의 첩보위성 같은 경우 한 15cm를 점 하나로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15cm가 점 하나인데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승마를 하고 있는 사람이 김정은이다. 제트스키를 타고 있는 사람이 김정은이다. 알 수가 없고요. 또 정찰기가 봤다라고 하는데 예. 정찰기가 그 정도로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군산기지에 그레이 이글이라고 무인 정찰기가 있는데 그게 최소 50km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원산 앞바다에 지금 어마어마한 만약에 김정은이 정말 거기 있다면 어마어마한 방공망이 가동되고 있을 텐데 거기에 50km까지 정찰기가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저것은 잘못된 정보다. 신 대표님과 안차일 소장님의 일단 승마설과 제트스키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는 분석인데요. 태영호 당선인의 말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 일도 없이 평양 혹은 원산에서 정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김정은 신병 상사를 막 떠들면 김정은으로서는 제일 궁금한 것이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 내부에 어느 정도 정보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죠. 내가 나갈까 아니면 좀 더 의심을 증폭시켜서 그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해서 국제적 관심을 끄는 것도 관심의 그 대상이 되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이만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구나 즐길 거예요 아마. 이거를 좀 글쎄요. 한미 정보력 시험이면 등판식을 노릴 것. 국제적 관심 한 몸에 나쁘지 않은 상황. 오랜만에 두 전문가 의견이 일치한 부분이 바로 딱 이 부분밖에 없는데요. 저기엔 가정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 김정은이 건강이 정상이라고 하면은 저거를 노리겠다는 건데 그 이전에 있어서 저 가정을 제거한다면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현재 알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건강하다면 지금 상황을 갖다가 즐기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역시 한국이나 서방 언론, 중국의 대응을 테스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의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고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 전제가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이상 징후가 너무 많아서 저 가정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고 글쎄요 혼자 서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 태영호 당선인도 이렇게 뭔가 묘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오늘도 확고했습니다. 오늘 국회 외통위에 참석한 통일부 장관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을 하는 거지. 도대체 국민들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정부가?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외교안보 저는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진실이에요? 저 중국의 의료진들이 북한에 가는 사실이에요. 정부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께서 그러면 신병에 이상이 있어요. 지금 와병 중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이 동향이 없음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외통위 출석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김현철 장관의 얘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뉴스고 가짜뉴스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북한 특이 동향 없다. 다시 한번 확고하게 우리 정부는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김현철 장관이 김정은 봤습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 즉 지금 미국의 언론들, 뭐 여러 가지 언론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 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잘했길 바란다, 뭐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신변 이상설을 이야기하는 게 가짜뉴스라는 저 확신을 어떻게 우리 통일부 장관이 확언할 수가 있죠? 저는 참 이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을 어제 내가 봤다. 자, 근데 괜찮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면 자, 가짜뉴스라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김현철 장관이 뭐 김정은을 만난 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정보력이라는 게 지금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금 정찰기가 뜨겠습니까? 정찰기 안 떠도 되죠. 지금 뭐 아무 이상 없고 다 있는 게 가짜뉴스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통일부 장관의 언급 자체가 보면 저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적절치가 않다. 왜냐? 지금 통일부 장관은 모호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각조각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종합 분석할 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우리 정부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쇼맨십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성이 낫단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라는 건요. 예. 절대 상대방 나라의 어떤 그 지도자의 어떤 건강 문제 정보는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부 당국자는 저 스탠스 뭐냐면 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김현철 장관이 저렇게 국회에 나와서 정말 가짜뉴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세계 각국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라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현철 장관이 언제 저렇게 통화를 하셨는지 봤는지 한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외통위에서는요. 사실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당에서조차 정부의 정보력을 다소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옛날에 김정일 위원장
사망 때도 우리 국정원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틀 뒤에 북한 텔레비전을 보니까 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았거든요. 그때하고 네. 지금의 정보 역량은 매우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 박사님 전문가시잖아요. 정말 뭐 그냥 이건 뭐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때보다 정보 역량이 현격하게 좋아졌습니까? 뭐 첨단 기술을 동원한 정보 역량은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김정일의 핵심 정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이 동향도요. 결국 북한군의 이동이 있느냐, 북한 내에 통신량이 갑자기 급증했거나 급감을 했느냐, 아니면 특별한 이동이 있느냐,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김정은의 건강과 직결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약간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점을 여당 국회의원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뭐 국정원장이나 혹은 뭐 다른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오히려 뭐 국가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보다는 좀 더 정보를 취급한 능력이 어쨌든 직책상으로도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접적인 정보는요. 결국 누가 많이 갖고 있냐. 국정원장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통일부는 직접적으로 1차적인 정보 수집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은 통일부 장관이 조금 앞서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요. 오늘 가짜뉴스라고 한 건 하나 더 있습니다. 묘향산에서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가짜 뉴스에 해당된다고 금방 판명될 수 있는 뉴스입니다. 이유가 뭐죠? 가짜 뉴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향산에 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향산 진료소는 보건소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결국 정부의 입장을 조금 종합해보면 가짜뉴스는 어느 정도 가려내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큰 이상이 없다는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좀 보호하려고 하는 인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휴민트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안수장님 동일하십니까? 네, 휴민트는 아마 지난 정부 때보다는 조금 발전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 휴민트라는 게 주로 북한 내부에 깊숙이 있다기보다는 국경 일대에 배치가 돼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가장 먼저 그 징후가 국경에서 나타납니다. 김정은이 진짜 쓰러졌다면 국경에 병력이 이동하고 또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경에 이동이 없다 보니까 저기서 지금 자신감을 얻는 것 같은데 정부 당국은 그러나 이것은 자칫 김정은의 어떤 은둔의 마술에 걸려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이된 태도를 취하다가 크게 당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너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당도 다소 불안해하는 오늘 통일부 장관의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에 가장 정보를 많이 취합하고 있다고 알려진 우리 정부는 오늘도 특이 동향 없다,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는다 이렇게 굳게 입장을 밝혔습니다.